범죄도시2가 흥행하면서 영화계 활기가 돌자 쇼박스가 제작비 200억 원 규모 비상선언의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NFT, 메타버스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관련해서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쇼박스가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쇼박스 미디어데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습니다. 네. 영화 제작 발표회는 진행한 적이 있어도 쇼박스가 기업 설명회를 연 건 1999년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표가 직접 자리해서 세계 시장에서 K 콘텐츠의 무한 확장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첫 단추로는 기획 창작 집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독이나 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발굴, 원천 IP를 슈퍼 IP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동시에 메타버스나 NFT로의 활용이 가능한 IP를 찾아내고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지금 제시된 포부도 그렇지만 20년 넘게 없던 기업 설명회를 지금에 열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쇼박스는 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을 사업 중심에 둔 기업입니다. 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뉴 등과 더불어 국내 빅4 영화 배급사인데요. 한편의 영화가 관객에게 오기까지는 대략 5단계를 지났는데 먼저 제작사가 영화사를 기획하면 배급사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 자금으로 제작사는 작품을 만들고 배급사는 스크린을 확보하는 한편 영화 홍보를 맡습니다. 이후 관객들이 낸 관람료를 영화관과 배급사가 나눠 갖고 제작비를 넘는 이익이 생기면 투자자나 제작사에게도 몫이 돌아갑니다. 예. 배급사들은 코로나19 내내 영화 개봉 자체를 미뤄왔는데요. 영화관의 관객 발길이 끊기다 보니 투자비 회수가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영화 산업의 부활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미뤄둔 작품을 공개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 비전을 내놓을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뤄둔 영화 개봉을 한다라고 예고가 된 게 비상선언인데 이게 얘기가 많이 들려서 보니까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하고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상선언은 관상, 더킹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비행기에서 펼쳐지는 재난 상황을 다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송광호, 이병헌, 전도연 등 배우들이 출연해 초호화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올해 1월 개봉 예정이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에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오는 8월 관객들과 만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쇼박스는 묘를 이장하는 풍수사와 장의사, 무당에게 벌어지는 이야기인 파묘, 레바논 외교관의 납치 실화를 그린 피랍 등이 개봉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눈에 띄는 점은 드라마 제작 확대를 선언한 건데요. 현재 계획 중인 TV 드라마와 OCC 시리즈만 40편, 이 중 3편은 올해 촬영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3편에서 5편의 작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쇼박스 하면 영화인데 드라마 제작도 확대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유는 높은 영화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난 1분기 기준 쇼박스의 영화 사업 매출 의존도는 98.2%, 사실상 사업 전부네요. 전체죠. 예. 더구나 영화 매출의 70% 이상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팬데믹의 충격이 컸습니다. 때문에 쇼박스는 영화 의존도를 낮추고자 2020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2020년 영화 매출 비중을 78.4%까지 줄였지만 후속작을 내주지 못하면서 잠시로 끝났습니다. 2021년 영화 비중이 99.1%로 다시 치솟은 거죠. 지금 사업의 99%가 한 분야라면 얼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 판짝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쇼박스 매출은 201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을 걷다가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7년 1,000억 원이 넘던 매출이 3년 새 반토막이 난 건데요. 예. 그나마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기간 대비 86.7% 증가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회복하는 영화 산업에 K 콘텐츠의 인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를 몰아서 지난 4월에는 MCG 마음캐피탈 그룹이죠. 1,416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MCG는 LS그룹 3세인 구본웅 대표가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예. 당시 투자로 쇼박스의 지분 30%가량을 확보해서 2대 주주에 올랐는데요. 예. 쇼박스와 함께 세계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간 침체를 벗어난 지금이 새 출발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대 주주가 마음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쇼박스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네, 지분 57.6%를 보유한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제가회사 오리온의 지주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증권시장에서 오리온을 두고는 군계 일학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제목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주가 흐름도 좋고요. 반면 쇼박스와 오리온을 거느린 오리온 홀딩스는
영화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쇼박스는 2015년 천만 영화인 암살 외에도 사도, 내부자 등이 줄줄이 흥행하면서 정성기를 보냈습니다. 네. 당시 한국 영화도 호황기여서 쇼박스는 배당을 통해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2020년이 마지막 배당이었습니다. 쇼박스가 오리온의 아픈 사업부로 거론되는 이유인데요. 기대작 개봉에 신사업 계획 등으로 새 출발을 다짐한 만큼 그룹의 효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쇼박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